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또 하락 마감해보습니다. 코스피는 0.53%, 그리고 코스닥은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별 볼일 없었습니다. 오전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기업들이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당이 많을 것 같으니까 배당주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배당주 정리도 좀 해보고 시장 주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배당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여러 종목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시가 총액 순으로 정리하면은 한 100위 정도까지만 현재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 이하에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까지만 정리했고, 만약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고 또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해서 필요하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배당이 있는 종목,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따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주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순으로 정리를 쭉 해보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배당을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배당을 안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일단 마이너스, 현재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은 빼고, 그 중에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을 또 모아봤더니 한 요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배당을 안 주는데 현재 수익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일단 손해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살펴봤을 때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좀 더 일찍 팔았더라면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별 볼일, 현재 수익 중이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이 좀 묘연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려서 수익 실현해버리고, 요 부분만큼 굳이 손해를 보고 입으로 팔 필요는 없고, 요 부분만큼 이런 배당주들로 좀 채워준다 그러면은 좀 괜찮다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배당 관련주,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로 나는 이제 좀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됐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금이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사모펀드를 우리가 하나 꾸렸어요. 꾸리게 되면은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투자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떤 투자를 하냐면은, 워런 버핏이 평상시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특히 어려울 때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죠. 들고 있다가 이 기업들이 워런 버핏한테 돈 좀 빌리도 이라면은 워런 버핏이 알았다 하고 돈 빌려줍니다. 이렇게 GM에도 돈 좀 빌려주고 이것도 돈 좀 빌려주고 해요. 그런데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 돈을 빌려줄 때,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옵션을 겁니다. 어떤 옵션을 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한 5%나 6% 배당 이자, 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채권을 갖다가 이 돈을 5년 빌려준다 할 수도 있고 3년 빌려준다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일단은 어쨌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배당 수익을 갖다가 딱 챙겨놨는다, 이 말이에요. 채권으로서. 그리고 채권 수익을 갖다가 이자 수익을 딱 챙겨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옵션을 또 하나 딱 거는데, 어떤 게 그냐면, 돈을 빌릴 정도면 현재 그 종목의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종목의 주가 수준이 오르게 되면 그 옵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갖다가 하나 더 걸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자 받아먹고 챙기다가 그 종목이 안 망하고 정말로 살아난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바꿔서 돈 벌어 먹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목이 좀 있죠. 우리 홈슬라라고 불리는 HMM, 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옵션으로 채권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 받아 먹다가 HMM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걸 갖다가 주가로 바꾸는 바람에 주식 수가 너무 많아지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 가치가 희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 주가가 지금 어제도 급락했죠. 오늘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던데 그런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 수준이 되어서 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빌려주고 뭐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주식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고 우리가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이 사모펀드 같은 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뭐 하나 우리 뭐 가치투자연구원 전용 사모펀드라는 이렇게 하나 꾸려가지고 현금을 갖다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다 보면은 이런 자잘한 기업들, 돈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큰 기업들이 아니라 자잘한 기업들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자잘한 기업들에 그런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도 좀 있는데 너무 위험이 크죠. 그래서 그 규모가 크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채권으로 해서 이자도 기본적으로 챙겨 먹고 나중에 그 종목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옵션으로 이렇게 신주 그 종목의 주가를 받아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보시는 것은 어쨌든 뭐 시가총액 그 100이 거의 100입니다. 100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 배당을 갖다가 작년에 줬고 올해도 이만큼 준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정도 줬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주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높죠. 이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 3%, 그리고 요건 그 이하인데,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배당 관련 ETF 같은 거 투자하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저기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한 4% 정도 수익 나도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임대에서 내가 수익을 좀 내서 한 4% 정도 수익을 나는데 여기다가 뭐 각종 세금 다 떼고 나니까 아이고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할 때 다른 거는 다 보지 말고 어느 정도 돈이 되면은 나는 4% 이상 되는 종목만 포트에 구성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배당 ETF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한 돈에서 적어도 한 4% 정도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뭐 그거다가 주가까지 오르면 더 좋고 이런 ETF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하셔도 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배당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뭐 돈을 버는 그런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규모가 꽤 되면은 그런 개인적인 사설 뭐 ETF 개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6% 주는 게 있는데 메리츠 증권이 뭐 저번에 6.6% 배당을 줬다 그럽니다. KTNG는 이것도 거의 6% 가까이 배당을 줬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5.7%, 한국전력은 현 주가 대비 보니까 5.3%, 삼성카드 5.1%, 그리고 저 하나금융지주가 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4%에서 6%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IMF 때 외국인 굉장히 어려울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 많이 가져갔죠. 그런데 가장 먼저 가져간 게 바로 금융주, 은행주를 들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빌려줘서 뭐 31조를 이자 수익으로 작년에 벌어먹었니, 올해 벌어먹었니, 뭐 대충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런 금융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뭐 신한지주 뭐 은행들 우리 한국 뭐 이름 달고 있지만은 지분 구조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회사입니다. 외국인 회사라고. 외국인 회사.
한국에서 돈놀이에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금융주 배당이 많죠. 신한지주 38%, 현대해상도 이것도 금융주잖아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다 금융이죠. BNK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손해보험 있고 요게 여기 KB금융까지 다 금융지주사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3에서 3.8%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럽니다. 예, 국민들이 열심히 이자 내면 거기 어디로 갑니까? 배당을 통해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예. 현대판 노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것처럼 발에 쇠사슬 같은 거 묶이고 끌려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매질 당하는 그런 게 노예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는 그냥 어째 생긴지 궁금하죠? 그냥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은 다 노예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가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노예란 말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은행 같은데 돈 갖다 주면은 그 배당 수익 받아서 외국으로 가죠.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열심히 보유를 해서 스스로 자본가가 되어야 되겠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이 자본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노예라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자본가가 안 되면 그냥 노예입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잡든 왕이 다스리든 독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자본이 없으면 그냥 노예입니다. 자, 노예들 참 많습니다. 저도 노예입니다. 여러분도 노예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자본을 갖다가 많이 보유해서 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이죠. 자, 그 이외에는 제조업들이 좀 있습니다. S1, SK, 키움증권,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해가지고 CJ까지 해서 이런 것들도 2에서 한 2.9% 정도 배당을 준다 그럽니다.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한 100위 안에 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0위 안에 들죠. 그리고 유보율도 보면은 괜찮죠? 유보율도 괜찮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금융 쪽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금융 쪽은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도 이렇게 굉장히 여기서 좀 더 본다면 안전하게 간다 그러면 이런 거죠. 부채 비율 낮고 이런 거. 부채 비율이 적어도 100%는 안 되는 이런 낮은 기업들, 이런 낮은 거, 이런 것만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안전하게 가도 됩니다. 요금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거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도 한번 추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여기 금융주들 많은 거 보고서 우리 IMF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은행들 먼저 가져간 거,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이자 같은 거 주면 외국으로 다 배당해서 가져가 버리죠. 여기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지만 지분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회사 아닌 거 세비랬습니다. 외국인 회사예요. 그냥 한글로 됐다고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끼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본가의 길로 나아가가지고 자유인이 되십시오. 옛날처럼 노예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본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살게 되면은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를 노예로 키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기술 좋은 고급 노예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건들 하나하나 만들어 줘가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예를 갖다가 벗어나는 길은 지 스스로 알고 벗어나야 됩니다. 꼭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안에서 전부 다 지가 기계 전지 부수품인 줄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척 하는데 정말로 실상에 밖에 나와서 쭉 쳐다보면은 그냥 노예들이죠. 노예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래서 회사에다가 돈 갖다 주고 또 그리고 은행에다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계속 돈 갖다 주고 자기는 돈 다 떨어져서 다음 달에 또 나가서 또 일하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가 그 다음 달도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 다음 달도 노예가 돼가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정부에서 높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노예를 갖다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죠. 정부에서 정말로 이를 자유롭게 사는 국민들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그거 해야죠. 그거 먹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져서 이 수익으로 자본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 거 교육 안 시킵니다. 자,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비정규직이 아니라 너는 정규직으로 월급 버는 정기적으로 월급 버는 노동자가 되라. 저는 공약이 그겁니다. 나가서 국민들을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노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한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 노예의 길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벗어나야 되노? 지가 알아서 스스로 깨어나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그 속에서,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샛빛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그런 사람들 어떤지 궁금하죠? 그냥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사람 누군지 궁금하죠? 그냥 거울 꺼내고 지 얼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예인가 노예이지 않은가. 그건 자기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았고 참 사라 할 수도 없고 뭐 참 그렇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그만큼 이렇게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 비중을 가졌답시다. 뭐 나머지 기관들이 이렇게 비중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잖아.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의 소유가 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근데 수급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회사 좀 가가라. 주가 좀 오르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저도 수급 분석하면서 이게 외국인들한테 수급이 이렇게 장악이 당하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서 제발 우리나라 기업 좀 가가라. 내 좀 돈 벌어먹게. 이게 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래 됐어요. 어쩌겠습니까? 지가 각자 도생을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꿰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고 저 외국인들의 꼭두각시 금융투자입니다. 왜 꼭두각시라 부르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을 가지고 시소놀이처럼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쭉 누르면 한쪽이 쑥 들리죠. 그러면 금융투자에서 돈이 쑥 들어왔다가 이거 쑥 들면 이거 쑥 눌리죠. 돈이 싹 빠져나갔다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요거 둘 다 가지고 논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머지 세력들은 돈 없죠. 돈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ATM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잘 벌어먹도록 공매도를 해줘야 된다. 왜 줘야 되나? 공매도 안 해주면 외국인들 한국 투자 안 할 건데. 외국인들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뭔데? 공매도 허용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빼먹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 찌라병을 한단 말이야. 아이고, 썩어 빠진 새끼들. 욕을 하루라도 안 하고 지날 수가 없다. 아이고, 나라가 참 개판입니다. 배한 사람은 배한 사람대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이 찌라병도 하고 있고 외국인들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 벌어 처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찌라병 하고 있고 뭔데 이거 나라가. 국민들은 다 노예로 해서 돈 없다고 가면 우리가 국가에서 빚내서 돈 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외국에서 돈 좀 벌어오면 안 되나 우리가? 금융 지식을 좀 무장해서 부동산으로 돈 좀 벌면 안 되나? 그게 그래 진짜 배알이 꼴리고 아프나? 국민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주식으로 배당 수입 얻고 돈 좀 벌면 안 되냐고? 그래 그게 배알이 꼴리고 아프냐고? 자본가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게 그래 못마땅하고 아프나? 국민들이 좀 이렇게 잘 살면 안 되나? 기업들 좀 잘 되면 국민들이 외국인도 돈 벌고 지금 주주도 돈 벌 거잖아. 이게 그래 배 아픈 일인가? 아이고 미친 새끼들. 국민들의 뒤지든가 말든가 씨. 저거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아이고 새끼들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검색 결과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이 8개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기아차 이거 뉴스 나왔던데 지금 살만한 건 아닙니다. 기아차가 오늘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좀 많이 주지 않겠나 그런 관련 뉴스 나왔던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 사는 건 아니죠. 그 이전에 사서 내가 기아차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돼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 사는 건 아니죠. 그 기아차는, 우리 애들은 기아차는 없습니다만은 현대차 요 부근에 샀잖아요. 우리 애들은 요 시기에 우리 애들은 현대차를 사서 그게 뭐 이렇게 모르든 말든 그냥 현대차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유하고 있냐면 지금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뭐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테슬라는 꼭 이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기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전자기기 같다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래 뭐 와이파이 연결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자동차가 쫙 업그레이드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28년인가 그때 되면,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테슬라가 그만큼 진보를 했다는 거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게 뭐 이 자동차를 테슬라처럼 업그레이드한 방식,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자동차가 전자기기로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된단 말이잖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쪼매난 거 손에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더 큰 장난감, 자동차라는 장난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시행착오 중. 지금 전기차는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죠.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좀 더 몇 년 후에는 훨씬 더 나은 전기차들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자동차라는 거대한 전자기기를 손에 들게 되면은 이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 매도 신호가 있던 말든 우리 애들은 지금 그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산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뭐 들고 있어도 된다 이 이야기죠. 자, 또 이 종목은 지금 좀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는 어중간하다. 아모레 퍼시픽은 요새 화장품주 안 팔린다며. 왜 안 팔리냐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기술이 좋아졌대요. 아마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서 좀 탁월한 놈들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이 사드 보복으로 우리 한국 제품들 안 팔리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뭐 기술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그 잘 안 팔린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 이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다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아모레 퍼시픽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원익 이 종목은 어중간하죠. 이수 페타시스도 어중간합니다. 자, 테크윙도 어중간하죠. 하나마이크론도 어중간하지요. 한미반도체도 다 어중간하다. 어중간하다는 것은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별로 안 떨어졌다 이 말이죠. 다 어중간합니다. 오늘 그래도 뭐 관심 종목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정도, 이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변곡점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색된 종목이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상승 반전 3개, 하락 반전 8개에서 이렇게 신호가 났는데, 일단 휠라 홀딩스에서 상승 반전 신호가 2개,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하나가 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고려 아이언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제 생각해봐라 이런 거, 대유 에이텍, 뭐 동양생명 이런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기업들 실적이 참 좋다 그러는데 주가 수준은 참 어중간해서 좀 그렇죠. 그게 약소국의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이라면 다르겠죠.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운동장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그라운드에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싹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싹 나가죠. 그러니까 이 달러로도 나가죠. 돈 벌어서 달러 열심히 기업들이 벌어오면 그 달러 또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한국에 많아지면 또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열심히 놀아라고 한 번씩 이게 IMF 때 틀린 것처럼 틀려서 이 금융지주 이 뭐고, 우리나라 기업들, 자 외국인 기업들 되고 국민들은 뭐고, 노예로 살고 있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 한국에서 돈 잘 벌어먹도록 뭐 해줬노?
공매도 해주고, 공매도 해줘야 됩니다. 왜? 외국인들 돈 벌어모아야 되니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수국. 알아서 비빕니다. 알아서 비비고. 또, 그 내부에서는 뭐 국민들 좀 자본가 되려 그러면 부동산 온갖 세금 다 때려가지고 국가 환수하고 뭐 공개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용지도 하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국민들이 부동산 자본가가 되지 못하게 뭐 다 뭐 뺏어갈 듯한 그런 정책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하지 마라. 그 부동산하고 주식 빼면 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까? 할 수 있는 게 금투자할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저 부동산 세금, 무슨 세금 계속 또 올릴 거야. 앞으로 계속 올리겠죠? 자본만 가지면 세금 올린다고. 그래서 너가 인마 자본가 하지 마라! 자본가 하면 안 돼. 잘 사니까. 가면 누구가 배 부른데 뭐가 아쉽겠노?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너가 인마 거지처럼 살아, 이 새끼들아. 비정규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지처럼 살고, 니는 정기적인 월급 해서 새끼 거지처럼 살고, 나들만 정부 복지나 좀 단락해가지고, 너는 내한테, 내 표에 따라서 너는 움직여야 돼. 일부러 일하나? 알고서 일하나? 알고서 일하면 진짜 똑똑한 새끼고, 이런 거 모르고 그러면은 무식한 새끼고. 에이씨, 모르겠다. 하여튼 우리는 자본가로 삽시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주식 많이 보유해가지고 자본가로 살도록 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자본가로 삽시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